한 번에 꿰뚫 수 있는 공부의 왕도는 없는 것인가? 있죠. 정말 중요한 핵심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불안하지 않는 순간 할머니 됩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영어 언어학 박사 홍현주이고요. 현재 어린이 영어교육연구회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육아 퇴직하셨죠? 진작에 했죠. 지난 시절 좀 뒤돌아봐서요. 자녀교육 하시면서 좀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것, 그리고 또 혹시나 후회하는 것 있으실까요? 잘한 걸 먼저 얘기할까요? 좋습니다. 네. 잘한 건 책을 좀 많이 접하게 하긴 했어요. 또 하나 자랑하자면 부모와 아이가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성장하게 한 것. 그거는 절대적으로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에도 지금 현재 30살 청년이 돼서도 이제 부모와 소통을 많이 하는데 그건 좀 점수를 받고 싶습니다. 네. 혹시나 그렇다면 후회하는 것. 두고두고 가슴이 아픈데 이제 아이는 문제가 없는데 결국 내 감정을 잘 제어하지 못해서 그거를 아이한테 전달시킨 거. 제가 불안에 많이 젖어 있던 게 감정은 이렇게 연쇄적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죄책감은 좀 큽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가 군대 갔을 때 사과 편지를 썼어요. 엄마가 연습을 못 해봐서 아이를 키우는 거. 나의 어떤 그 감정이 잘 제어가 안 됐을 때, 엄마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을 네가 보게 한 거, 그래서 사과한다고 했죠. 네. 잘 받아들여 주던가요? 그걸 잘 기억하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마 내가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좋지 않았던 상태 사이에 아마 사랑을 많이 뿜어줘서 그걸 기억 못하는 게 아닐까.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뭐 잘한 것만 생각나고 그러겠어요. 상처를 갖고 있지 않다면 굉장히 정말 다행인 그럴까봐 걱정을 했는데 네. 그거를 상쇄하는 뭐 덕행을 좀 한 게 아닌가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성적을 마치 이제 부모님의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소위 명문대 보내신 부모님들이 그 자신의 좀 유명해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좀 배우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뭐 인스타만 봐도 꼴찌, 그러니까 명문대 간 비결이라든가, 네. 사교육 없이 명문대 갔던 공부법 이런 것들 막 많이 공유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런 분위기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을 테니까 그 노력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공부해서 어디 뭔가 뭐 좋은 대학을 가든 목표한 거를 하든 어떤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이렇게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거라고 한번 비유를 해 설명을 할게요. 네. A라는 방법을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50명이고 어떤 사람은 이 방법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두 사람밖에 못 갔어요. 그러면 내가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저 산을 올려 보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확률이 더 있을까? 당연히 50명이 간 방법이겠죠. 근데 왜 50명이 간 방법보다 2명이 간 방법이 관심을 끄냐면 50명이 간 방법은 산을 돌아서 안전한 길로 갑니다. 오래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발을 디뎠을 때 가장 효과가 있고 안전한 방법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천천히 돌아서 산에 올라가는 것인데 여기는 막 그 암벽 등반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암벽 등반에서 정상을 오른 사람을 저희가 칭찬하는 거지만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암벽 등반을 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정상이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앉아있을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꼭 이 산 정상을 올라가지 못했더라도 내 아이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문이 좁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못 올라갔다고 해서 이 아이가 문제가 있거나 그로 인해서 내가 뭐 자식을 잘못 양육했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귀를 기울이실 때 누가 뭐 굉장히 특별한 방법을 얘기를 하면 반드시 성공의 원인이 그거였을까라는 생각은 반문해 봐야 돼요. 뭔가 좀 빨리 가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런 데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안전한 방법을 택하시는 게 더 정상에 안전하게 오르는 길입니다.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다이어트도 운동하고 음식량을 줄였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것만 먹으면 됩니다. 한데 우리가 관심을 가죠. 그렇죠. 그게 더 쉬운 것처럼 생각드니까 일단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아이에 관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흔들리는데 마치 그걸 따라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는 부모님들의 이 불안이 네. 제일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불안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살아가는 데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니까. 네. 엄마 아빠표 영어 이런 것들이 요즘은 사교육의 약간 반대편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같은 경우는 엄마표 영어의 멘토, 또 그 멘토의 멘토라고도 불리시고 하시니까요. 이 엄마표, 아빠표 영어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할 거는 사교육의 반대편에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엄마표, 아빠표라고 친근하게 용어를 붙인 것이지 가정에서의 배움이라는 말을 좀 상징하는 것이지 엄마와 아빠가 교사가 되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사교육과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제 특히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기, 좀 더 길게 하면 초등 시기까지, 그 시기엔 사실 인간 발달 중에서 가장 가정에 오래 있는 시간이잖아요. 가장 엄마 아빠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왕 시간이 많이 보내는 사이에 아이가 뭔가를 배우니, 그때 영어를 좀 재밌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시작된 게 엄마 아빠표지.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이미 아주 일찍부터 학원을 보내는 사람들 눈에 보자면 이제 반대선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엄마표의 본질은 뭐냐라고 묻는데 가정에서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육아의 일부로서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모범을 삼은 게 뭐냐면 이제 그 원래 그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즉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어를 배우는가를 들여다본 거죠. 우리가 외국어로서 교과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 영어는 이제 한계를 느끼니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러나 어떤 공식 교육기관에서 그 방법을 택해주기는 어렵단 말이죠. 공식 교육기관은 이미 교실 안에서 뭔가 또 평가도 해야 되고, 그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다른 걸 봐야 되는 게 교육기관이니까 그 방법은 한계가 있으니 다른 방법을 취해보자. 그러면 이미 언어를 자기 언어로 구사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영어를 배우나 많이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영어를 좀 들려줘 보자 하는 거예요. 만으로 5살짜리 외국 아이가 있어요. 외국에서. 이 아이가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그럼 걔 아이한테 가나다라 기억니은 디귿을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사과, 강아지 이런 거를 알게 하고 사물을 짚어서 강아지 멍멍 이렇게 하다가 강아지란 소리를 많이 듣고 이제 우리 한국 아이들이 많이 보는 뽀로로도 좀 보고 한국에서 유명한 동화책도 좀 보고 그러다가 글자를 익히겠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후자가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왜 그걸 다 알면서도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안 해줍니까? 라고 한다면 교육은 항상 평가가 따르게 돼 있으니까 평가가 교육 목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가 수능 때문에 영어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평가라는데 자유로울 시기에 우리가 배웠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영어를 좀 접하게 하자라는 노력이 교육기관에서는 어려우니 가정에서 해보자라고 하다가 그게 엄마표, 아빠표란 말이 된 겁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뭐냐면 교실 밖을 벗어나서 아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걸 익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이에요. 강사로부터 지식을 담아가지고 머리에 넣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학습 전략이라고 불러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써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줬다면 그다음에 교실 밖을 나와서 내가 혼자 책을 볼 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자, 이 글에서는 작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자, 질서를 지켜야지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내용을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뭔가 알아봐야겠네라는 그 전략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준비시키는 기간이 초중고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미리 중학교 거, 미리 고등학교 걸 다 익히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벽 등반하는 거죠. 그 산 정상에 올라간 거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펼쳐질 일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럴 때 결국 초중고라는 시간 동안에 그 학습 전략, 혼자 독립적으로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고 내 것으로 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한 어떤 산출물, 그러니까 말하자면 숙제를 했든지 뭐 회사에서 어떤 기획안을 내든지 그거를 상대한테 보여주기 전에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당장의 성과가 아니라 길게 보고 학습 전략을 익히는 것,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자꾸 잊는 것 같아요. 그럼 엄마표 영어는 그걸 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독서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을 안다라는 게 매일 뭐 어디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지식을 접하는 게 가장 큰 통로인데 그러니까 결국 독서를 통해서 그런 학습 전략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표는 독서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여기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릴까 봐요. 엄마표 영어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영유아부터 초등까지가 네. 이제 그 핵심 기간이잖아요. 네네. 이 시기에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작은 언제가 해도 좋습니다. 아주 어려서 해도 좋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해도 좋고 듣기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듣기를 하려면 아이들이 재밌어요. 관심이 가야 되니까 네, 거기에 맞는 많은 어떤 동화도 있고 음원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래요. 그걸 하면서 아이들은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도 의사소통이 되는구나라고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하지 않는 시기가 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초등 들어가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 아이가 국어를 읽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글자를 먼저 시작해도 돼요. 그러나 듣기가 따라줘야 되는 거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영상 아니면 번역된 동화를 이미 읽은 게 있으면 그거의 원서 음원 이렇게 하면서 어휘를 쌓아가다 보면 영어라는 게 익숙해지고 이해가 되는 선에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는 거죠. 아이가 들을 때 이것들을 그냥 외울 정도까지 달달달달 계속 틀어주고 보게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할까요? 그거는 아이 따라서인데요. 초기 단계는 아무래도 그게 좀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거를 이제 아이의 집중력은 짧으니까 저녁에 재밌게 부모랑 동화를 읽었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가 밥 먹을 때 음원을 틀어준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노래도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노래가 어휘를 많이 알게 해줘요. 이게 놀인지 공부인지 모르게 가는 거죠. 네, 네. 근데 뭐 이래 가서 언제 영어가 되냐 싶지만 돌아서 산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아무 표시가 안 나요. 그걸 견디는 사람들이 엄마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학원을 다니면 또 금방 효과가 또 있나요? 그냥 시험 봐서 동그라미 치는 거 그 정도죠. 그런데 어떤 날 보면 알아듣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는데 뭐 책을 갖고 오거나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어느 순간 읽다 보면 그 발음 틀렸다 그러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아이가 성장하는 거죠. 네. 그런 재미를 맛보면서 가다 보면 아이가 스스로 책을 택하고 그 선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를 표시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이제 책 위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동화책을 마구 읽는 것은 이제 언어 데이터가 그냥 우연히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시점쯤 되면 얘가 정말 어느 정도 영어를 하나 궁금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교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교재도 하고 또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또 그 동네 학원을 가도 되고요. 기초를 이게 닦은 다음에 기초 정도가 아니죠. 막 상당한 내공을 쌓은 거죠. 네. 처음부터 시작하지 못했지만 뒤늦게라도 좀 다시 고치고 싶은 분들에게도 조언이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예를 들어서 고학년이라고 치면은 early chapterbook이라고 하면은 시리즈가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국어책을 읽으면서 쌓은 어떤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한 권을 굉장히 정독을 해놓으면 이제 1권에서 등장인물, 배경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섰잖아요. 그때부터 2권, 3권은 음원을 틀으면서 들으면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를 다 끝내면 책에 재미를 붙이게 되죠. 음원을 틀어놓고 따라 읽으면 같이 유창해지거든요. 반복하고 또 음원 소리에 내 목소리가 묻히니까 덜 부끄럽고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early chapterbook이라고 불러요. 한 권을 아주 정독을 마치면 성취감도 있고 어느 순간 이게 책 읽는 게 즐겁네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늦었어도 늦은 게 아닌. 아우 그럼요. 그쵸. 네, 네. 초등학생이면 왜 늦습니까? 네.
보통 초등 저학년까지는 이제 실용 영어 많이 하고요. 네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수능 준비해야죠. 사실 저는 늘 궁금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좀 한 번에 꿰뚫 수 있는 공부의 왕도는 없는 것인가? 뭐가 있을까요?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서입니다. 아, 공부라는 거는 공부 학습 전략을 익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학습 전략은 결국 사고하는 힘인데 모든 교육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책을 통해서 오랫동안 연습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이 뭐 심지어 수학, 과학, 사회도 읽는 거잖아요, 사실은.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읽기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국어 독서든 영어 독서든 계속 읽어 놓으면 이제 어떤 종류의 텍스트가 와도 읽고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고등학교 가면서 독서를 못 한다고 하니까 또 안타까워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 독서 습관이 잡힌 아이들은요, 쉴 때 책을 봐요. 너무 그게 바람직하다. 저희 엄마표의 가장 그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와서 쉬는 동안 빈둥빈둥 거리면서 책을 빼서 읽는 거죠. 영어 책이든 국어 책이든. 놀이가 책 읽는 거. 저희들도 좀 쉬고 싶을 때 좋은 네네, 책 맞아요. 읽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제 아이의 삶을 정리해봐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쪽으로 전공할 게 아니면 정리를 하고 독서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책을 읽는 시간이. 그것이 바로 수능을 대비하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초등 때까지는 독서가 우선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는 게 무섭지 않도록. 글을 읽는다는 건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읽고 사고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그 기간이 6년이 있어야 차후에 다가오는 모든 과제를 능히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엄마표 공부 좀 하다가 보면은 자꾸 아이랑 좀 이렇게 싸우게 될 때가 있어요. 전 더 네. 시키고 싶고 아이는 그만하고 싶고 막 네, 이럴 때요. 이럴 때 좀 관계를 좀 잘 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들. 자꾸 갈등이 생기면은 뭐 전문가한테 맡기셔야죠. 네, 왜냐면은 그 초등 고학년서부터 6학년 사이에 그 사춘기가 오는데 그거는 그 아이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게 잘 성장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갈등을 빚지 마세요. 혹여 그 시간을 놓쳤다면 정말로 전문가한테 보내서라도 책은 읽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시간에 문법을 하고 어휘를 하는 것보다 적어도 초등 때는 책을 읽혀주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더 좋습니다. 만나서 책을 가지고 얘기하고 글을 쓰고 이 글쓰기가 또 저희가 읽기 얘기만 오늘 했는데 읽고 자기의 생각을 말한다는 건 글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얘기해요. 그게 이제 문해력의 완성이잖아요.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하물며 내 말도 쓰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영어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서 쉬운 글을 읽으면서 아무거나 써보고 하면서 발전하는 건데 그 시기가 싹 없이 초등서부터 계속 문법 거의 달려가니까 영어는 영원히 불편하고 어려운 거죠. 그거를 초등학교 때 다져주자고 한 게 이제 엄마표인 겁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책을 읽어주고 부모가 책을 읽고 책 읽으면서 뭐 하찮은 얘기라도 서로 하면서 웃고 그래서 삶의 일부가 되면 책을 읽는 게 왜 중요한지 안 읽으면 왜 허전한지가 이제 아이가 알게 되거든요. 혹시나 조금 더 보태주고 싶으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엄마표도 약간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책을 레벨이 높은 책을 읽는 것이 이제 큰 성과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책이라는 건 읽으면서 사고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을 읽으면 사고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냥 글자만 읽는 거지. 그건 읽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레벨이란 말을 써요. 레벨 3.5예요. 4.7이에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의 그 학년의 평균 그 수준인데 그 수준 따라가는 게 크게 자랑할 건 아니죠. 아이가 즐거워서 읽는 건 그냥 두세요. 그러나 그 레벨이 우리 아이의 언어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즐기는 영어에 그것만 해줘도 감사하지만 그것이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내세울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질서에 자꾸 이렇게 얽매이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게 좀 제일 안타까운 점입니다, 현재. 그쵸. 네, 그래서 결코 언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서 권장 프로그램에
가이드예요. 제가 AER을 2004년에 최초로 소개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절대 그런 뜻으로 소개드린 게 아닙니다. 그게 언어 능력이 아니에요. 네, 어디에 가서 뭐 전 세계 어디에 가서 제 아이가 AR 2.7인데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미국 사람들만 알아듣습니다. 네. 많이들 지금 좀 편안해지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육태한밤 보시면서 좋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하시는 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60평생을 이렇게 되돌아봐서도 힘들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좀 오늘은 날도 좋고 아이도 안 아프고 월급도 들어왔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면 싱크대라도 터져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 50 넘어서 깨달은 건데 뭐가 해결이 안 되는 일을 쌓고 그냥 하루하루 가는 게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아주 많이 써먹는 말이 있습니다. 불안하시잖아요. 불안이라는 건 결국 젊음이 바쳐야 되는, 내야 되는 세금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제 안 불안해요, 저는. 불안하지 않는 시간이 결국은 하얗게 늙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으시기 때문에 갖는 불안이라 그냥 세금 낸다고 생각하시고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는 잘 자라고 있는데 혹시 내 안에 가진 불안함 때문에 아이가 뭔가를 해야 내가 덜 불안해서 그러는 건 아닌지 그 불안의 질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게 좋아요. 좋은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시기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용기 북돋아주고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더욱 발전시키는 사람 집단을 만나는 안전한 집단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개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위안을 받고 훈장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는 아이대로 가고 나는 그 아이를 그냥 보조해주고 나를 밟고 조금 성장하거나 하고 나는 나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막 엉터리로 해도 부끄럽지 않을 집단을 만나서 같이 발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불안의 질을 바꾸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어교육의 멘토이시자 또 인생 선배로서 박사님이 해주신 말씀들이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